안녕하세요. 나 팀장의 실무회계입니다. 2019년 기말결산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말결산이 끝나고 이사회가 개최되면 이사회 안건 중 하나가 그의 이익 배당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때 통상 배당 가능 한도를 계산하여 경영진에게 보고합니다. 이익 배당 한도는 케어퍼레스 등 회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에서는 회사는 대차대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즉 기말 BS상 자본총계에서 위 항목을 순서대로 차감한 후 남는 금액이 그의 결산 배당 가능액이 됩니다. 여기서 1, 2, 3번은 쉬운데 4번 미실현이익은 다양한 항목이 있으므로 회사의 BS의 각 계정에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에서는 미실현이익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계원칙,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 관행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표상의 순자산가액으로서 미실현 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 그런데 이렇게 정의만 알려져서는 실무자들이 각자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행히 금감원 보도자료와 법무부 질의회신 등에서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됩니다. 기말 BS를 가지고 실제로 이익 배당 한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 팀장그룹의 2019년 기말 BS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기말 자본 총계를 적고 상법에서 정한 차감할 항목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자본금을 적고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처분이익 등 자본잉여금 항목을 적습니다. 그리고 정기말까지 적립해온 이익준비금을 적고 단기에 이익 배당을 하는 금액에 대해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을 적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익 배당 한도를 계산하는 과정이어서 아직 얼마를 배당하는지 모르므로 일단 패스합니다. 그 다음이 미실현이익입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서는 이익 배당 한도 계산 시 미실현이익 규정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을 공표하면서 상법 개정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실현이익은 자산 및 부채가 처분되거나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평가상 이익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지분법 평가이익, 유형자산채 평가이익, 유가증권 평가이익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금감원 보도자료에서 예시하고 있는 지분법 평가이익, 유형자산채 평가이익, 유가증권 평가이익 등이 회사에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합니다. 또한 법무부 질의회신에서는 외화환산이익, 파생상품 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도 대표적인 미실현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법 시행령의 미실현이익, 즉 회계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표상의 순자산가액에 해당하는 항목에 이연법인세 자산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익여금에 포함된 항목 중 미실현이익이어서 배당을 할 수 없는 항목으로서 그 금액이 매우 큰 항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998년 IMF 때와 그 전에 자산 재평가법 등에 의거 토지 등 유형자산을 재평가하고 평가 차액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한 사항입니다. 2011년에 한국이 상장사에 대해 IFRS를 전면적으로 도입했을 당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이전 회계 기준인 기업회계 기준에서 새로운 회계 기준인 케어퍼레스를 적용하여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전 회계 기준과 케어퍼레스의 차액을 이익잉여금으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자산재평가 적립금은 자본잉여금이었지만 케어퍼레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익잉여금으로 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비록 이익잉여금으로 개정 분류되어 있지만 토지를 외부에 처분하여 처분이익만큼 회사에 현금이 유입된 실현이익이 아니라 단지 회계상 평가증으로 인해 발생한 평가 차액이므로 미실현이익입니다. 이익배당 한도 계산 시에는 미실현이익만 차감하고 미실현 손실과는 상기하지 아니한다고 상법 시행령에 나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파생상품 평가 손실은 예외적으로 파생상품 평가 이익과 상기할 수 있다고 상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본 총계에서
차감해야 할 모든 항목을 나열하면 이익 배당 한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아직 이익 배당액에 대한 이익 준비금이 고려되지 아니한 금액이므로 이익 준비금 10%를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150원을 1.1로 나눈 금액이 이익 배당 한도이며 이 금액의 10%를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을 해야 합니다. 이익 배당 한도를 이익여금 잔액에서 출발하지 않고 기말자본 총계에서 출발하여 여러 가지 항목을 차감하는 접근법으로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 한도를 계산하는 462조를 세심히 읽어보면 회사의 BS상 자본 총계에서 자본의 구성 요소 중 양수인 것을 차감하여 한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BS의 자본 부분에 자본의 차감적 요소, 즉 음수인 항목이 있을 경우 이를 가산하여 배당 한도를 늘리는 것은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등 자본의 차감적 계정에 잔액이 있는 경우 자본 총계를 감소시킵니다. 상법상 배당 한도 계산을 처분 전 이익여금에서 시작하지 않고 자본 총계에서 시작하면 감자차손 등으로 자본 총계가 감소하였으므로 배당 한도도 자연히 감소합니다. 처분 전 이익여금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도 감자차손 등을 차감한 후 남은 순액만이 한도로 계산됩니다. 이익여금 중 이익준비금은 배당이 불가능하지만 나머지의 경우 처분 전 이익여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적립금으로 처분이 된 경우에도 이를 환입하여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업발전 적립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예를 들면 상법 462조에서는 이익배당 한도 계산 시 기업발전 적립금을 차감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발전 적립금도 배당 가능 이익잉여금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기업발전 적립금을 배당을 하는 경우 18%의 추가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익배당 한도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같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